안니다. 안니야. 뭔가 쉴까? 자, 거기 대공황. 자, 4페이지 대공황에 거기 대공황이 명확한 발생 원인 해가지고 6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자, 1차 대전 이후에 과잉 생산, 과잉 자본, 주식 투기, 부실기업 상장, 그 다음에 통화정책 실패, 과도한 부입 이런 건 안 넣을 거야. 그리고 전시부채와 배상, 1차 대전 이후에 전시부채와 배상금, 근본이제 취약성, 지나친 보험료. 그치? 그걸 어떻게 고칠까? 당연히 지나친 보험무역이라고 쓰지 않고 자유무역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뉴딜 정책에 그 법이 3개가 나와요. 그 법 3개에 대한 내용 객관식 낼 것 같은데, 첫째, 거기 제1차 뉴딜의 금융개혁 조치 중 글라스-스티걸 은행법 줄치면 뭐 했다고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은행의 증권업, 보험업 업무 겸지, 그러니까 겸무를 금지.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일과 증권이 하는 일을 분리시켰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업부흥법. 독점금지법의 2년간 정지로 과잉설비 상황의 산업들의 생산량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 상승을 기대했는데 아마도 가격 하락 이런 식으로 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했다는 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뉴딜 정책은 철저하게 노동자를 위한 거였잖아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보장. 그 다음 농업조정법, 정부가 생산량을 제한하여 농산물 가격을 지지했는데 이때 그 경작지 제한에 협조한 농가의 휴경지 지대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생산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도 제한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자,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재산권의 봐봐, 내용과 한계가 있고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시장 경제 요소입니까? 계획 경제 요소입니까? 맞아요. 이게 계획 경제 요소예요. 2번이 바로 계획 경제 요소고요. 그 다음에 32조의 최저임금제, 그리고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내용, 이것도 전부 국가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전부 계획 경제예요. 그런데 119조 1항은 철저하게 또 시장 경제입니다. 119조 1항은 철저한 시장 경제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시장경제 틀을 유지하면서 계획경제적 요소가 일부 더해진 혼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그 계획경제적 요소를 모두 고르시면 어떡할 거야? 23조 2항, 32조 1항, 그 다음에 32조 2항, 요렇게 3개. 23조 2항, 32조 1항, 32조 2항이 바로 계획경제 요소가 일부 더해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본주의 전개과정주의 일부.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학자로 얘기하면 산업자본주의가 스미스, 수정자본주의가 케인즈, 신자유주의가 하이에크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건 뭐죠? 산업자본주의와 수정자본주의 사이에 있었던 일. 1929년에 대공황, 그지? 기억 1번 맞네? 자, 2번 중상주의는 참고로 알아주세요. 중상주의는 16세기 절대왕정이에요. 중상주의는 16세기 절대왕정. 그 다음에 여러분 가에서 나가 시장 실패, 나에서 다가 정부 실패. 그래서 그 거꾸로 내시면 안 돼요. 거꾸로 들어가시면 가에서 나가 시장 실패, 나에서 나가 정부 실패.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 수정이는 뭘 해결하기에 등장했으나,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에 등장했으나 오히려 무슨 실패를 낳는다? 정부 실패를 낳는다. 그러니까 수정이 앞과 뒤가 정부 실패야. 수정이 앞과 뒤가. 자, 4번 가와
가와 다는 나와 달리 아니요 셋 다 사회재산 인정이고요. 공기업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다 누구 거니? 공기업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신자유주의. 그 다음 2번 그림의 A, B는 각각 수정이와 신자다. 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가? A가 수정이, 그럼 B는 신자. 1번 수정이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정답이네요. 그죠? 뭐 나머지 선지 별거 없으니까 바로 패스합시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4번 두 개 다 해보세요. 3번, 4번 두 개 다 해보세요. 충전해야 되는 분 충전하세요. 이거 줄까? 아 8핀 안 됩니다. 8핀 안 됩니다. C 타입 거절. C 타입 줄 맞습니다. C. 자 3번 볼까요? 갑이 애담 스미스, 을은 케인즈. 큰 정부 케인즈, 스미스는 작은 정부, 니은 맞고요, 딕은 맞고요.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은 둘 다. 정답은 3번. 자 4번. 여러분 저렇게 그림으로 나오면 포수염이 있습니다. 케인즈가. 그래서 여러분 을이 케인즈, 갑은 하이에크. 공기업의 민영화 하이에크,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케인즈인데 사실 둘 다 필요하죠. 그리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게 하이에크. 그럼 문제는 얘들아 옛날에 이렇게 나오죠. 케인즈는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어때? 그래 그러면 안 돼. 형평성을 중시하면 그 완전 계획 경제고 케인즈 혼합 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함께지 뭐가 뭐보다는 안 돼. 리을 을은 각각 달리 틀렸죠. 둘 다 경제활동이 잘합니다. 자 다음 이제 학프로 가봅시다. 네트워크 효과. 다른 사람의 소비 행위로 자신의 소비가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이렇게 낼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소비 행위로 자신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네트워크 효과. 자, 편승 효과. 다른 사람의 소비가 증가할 때 덩달아 소비하는 것으로서 무엇에 따른 충동구매? 유행.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스노브. 다른 사람의 소비가 증가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면 스노브 효과가 발생하면 봐봐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한 뒤에 거기에 속물 효과가 발생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죠. 왜? 그 재화를 안 사려고 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베블레는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말한다.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량이 증가한다. 근데 베블레 말고 가격이 비쌀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기펜제. 그렇지. 자 다음 가격 효과. 자 가격 효과는 거기 대체 플러스 소득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요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부터 얘기해 볼까요? 대체 효과. 자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 싸진 재화의 소비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상대 가격이 올라간 소비는 감소한다. 이게 대체 효과잖아. 그리고 소득 효과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때 소비가 증가하는 게 소득 감소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게 열등제. 소득 감소할 때 감소하는 게 정상제. 그죠? 거기 자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를 보이므로 대체 효과 이거는 OX로 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낼 거야.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를 보인다. 대체 효과는 이때 정의 관계를 보인다. 틀렸죠. 대체 효과는 음의 관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음이냐면 가격과 수요량이에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 줄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 늘잖아요. 이게 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 그죠? 가격과 소비. 이게 소비가 수요예요. 가격과 수요, 수요는 음의 관계. 자, 그에 비해 소득 효과.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실질 소득의 변화로 발생한 수요의 변화분.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마이너스 그랬는데, 자, 거기 정상제 가격이 하락하면 예를 들어서 맥주 가격이 하락하면 맥주 수요 소득이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치 가격 하락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맥주의 수요가 증가하죠. 반대로 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맥주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럼 이거는 정의예요, 의미예요? 저희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왜? 가격과 수요만 보는 거야. 가격과 수요만. 하락할 때 증가. 잠깐만. 이게 잘못됐네. 그지? 정상제가 부야. 정상제가 부. 이거 잘못됐네.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가격과 수요만 보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감소하니까 정상제가 부. 이게 원래 처음 스크린 들어갔구나. 그 열등제는 볼게요. 열등제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상승하게 되고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죠.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죠. 이게 정. 이게 정. 됐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소비자 선택. 자, 거기 뭐라 써야 돼요? 소비자의 최종 목표는? 소형 극대화. 이런 기업의 최종 목표는요? 이윤 극대화. 정부의 최종 목표는요? 사회적 후생 극대화. 자, 소비자는 제한된 이거를 선생님이 예산 소득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 2번에 소득에 써있는 것처럼 예산 제약이 맞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예산 소득이라고 했더라고요. 소비자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자신의 만족감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자, 소비자 선택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정보를 쓰시어 낼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빈칸 낼 수 있어요. 첫째, 효용. 두 번째, 소득. 세 번째, 가격. 효소가 가소효. 효소가 낫겠다, 그지? 자, 효용은 만족감, 소득은 예산 제약과 관계된다. 한정된 소득이기 때문에 한 상품을 더 구매하려면 반드시 다른 상품의 구매량을 줄여야 하므로 그 트레이드 오프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관계? 상충 관계입니다. 상충 관계. 그 다음에 가격. 자, 한 상품의 가격이 변동되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변화. 예를 들면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반대면 증가한다. 상품 간 상대 가격. 한 상품의 가격 상승은 다른 상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만 올라가면 코카콜라가 싸 보이는 거죠.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빈칸 메꿔볼까요, 여러분? 자, A는 얼마가 됩니까? 한계효용이라는 건 추가된 효용이니까 30에서 58, A는 28, B 108에 130, 22, C는 168, 184, 16. 점점 감소하네요. 합분도 볼까요? 39, 57은 18, 90에서 105는 15, 2가 15, 그 다음 144, 155, F11. 서답형 12번. 각 재화의 총효용과 한계효용 크기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총효용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어때요? 총효용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한계효용은 계속 체감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그림 제대로 그려봅시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건데 사실 이게 그걸 초월하는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렇게 돼서 요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간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그치? 요 밑에가 한계 효용 체감. 근데 이거 1구간, 2구간, 3구간 했구만. 1구간, 2구간, 3구간 하면 1구간에서 총 효용 증가, 총 효용 증가, 총 효용의 감소. 여기 한계 효용 증가, 한계 효용 감소. 여기는 한계 효용이, 요 구간은 한계 효용이 음수간이죠. 0보다 작다. 근데 아까는 처음부터 검토했는데 이거는 아, 이거 한계일 때만 가능해. 0에서 한계일 때. 아까 왜 우리 처음에 0에서 한계일 때 한계용이 30이고 이쪽이 20이잖아. 그때만 가능해. 한계율은 무조건 감소해. 이것도 그거 얘기야. 여기서 한계 때만 증가해. 영에서 한계도 분명히 한계 효율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출발할 수는 없어. 0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 떨어져야 돼. 자, 그 다음 무차별 곡선으로 가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의 특징 세 가지. 100% OX요. 100% OX. 100% OX. 1번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있다. X.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같은 무차별 곡선 상의 점이라도 소비자에게 다른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 X. 모든 점은 곡선상의 모든 점은 동일한 만족감을 제공한다. 대체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볼록한을 분명히 오목한으로 바꿀 텐데 왜 볼록하다고 말하냐면 얘들 항상 이런 거는 여기서 쳐다보는 거야. 여기서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어때? 볼록하잖아. 오목하다는 건 이렇게 돼야 오목한 거야. 자, 그래서 거기다 그래프를 내가 밑에다 해놓은 거야. 그치? 여기에 들어갈 그래프가 바로 밑에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 여러분 A, B, C의 만족도는 어때요? 모두 같다. 그러나 무차별 곡선 I1보다 I2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B가 더 좋은 거지. 그럼 B를 해야지 왜 A, B, C 중에 골라야 돼? 뭐랑 연결돼 저게? I1, I2는 예산 제약. 근데 뭔 말이에요? 뭔 말이라니요?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이게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 내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예산이 증가해서 이렇게 되면 그때는 택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예산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거일 거예요. 그지? 거꾸로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상태면 이걸 내가 택할 이유가 없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차별 곡선만 그린 건데 여기에 뭐가 결합돼야 돼?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이 결합돼야 돼요. 예산 제약과 결합. 이때 MRS란 여러분 MRS란 이런 걸 했잖아. MRS란 피자와 교환되는 펩시의 비율. 그렇죠? 자, 그래서 공식 볼까요? MRS는 MUB분의 MUA. 그지? 결국 B와 교환되는 A. 그렇게 뜻이야. B의 한계 효용분의 A의 한계 효용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거는 이거 필기 되게 잘해서 그냥 필기를 그대로 넣어놨어요, 내가.
자,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을 재화 서비스를 하기 남김없이 모두 지출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 이거 어떻게 바꿀까 시험에서 객관적 땡이야. 그렇지?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인 상품간 상대 가격이 같은 수준에서 즉 MRS와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MRS XY와 PY분의 PX 이게 상대 가격이죠. 이게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일치하도록.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MUY분의 MUX 이거를 여러분 고치면 이렇게 고쳐야지 여기 MUY분의 MUX가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이렇게도 고칠 수 있겠네. PX분의 MUX PY분의 MUY. 봐봐.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다면 X를 사야 돼? Y를 사야 돼? 이게 부동호가 이렇게 됐다는 게 뭘 뜻하냐면 얘 가격보다 이게 크다는 뜻이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게? 가성비가 높은 거야. 따라서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X의 수량을 늘리고 Y의 수량을 줄인다가 답이야. 그래서 그게 밑에 있는 설명이야. 같을 때는 효용이 극대화된다. 1이 더 클 때는 X를 늘리자. Y를 더 늘리자. 그 다음에 왜냐면 이 왼쪽이 Y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X가 클 때는 X를 늘리자. 이유는 부등호가 있는 쪽이 그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험제 나올 때는 어떻게 푸나요? 네네네. 그것도 설명드리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단 그 위에 거는 잘못 넣었어요. 미안해. 이거는 콥더 글라스 효용 함수라는 거예요. 예, X 위에 거 6번 지우시고 밑에 거 6번을 볼게요. 7급 6번. 소비자 A는 자신의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X와 YZ만 소비하고 이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 X와 YZ의 가격이 같대요. 자, A의 효용 극대화 균형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의 무차별 곡선은 강볼록 아까 얘기한 우리 그거고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X와 YZ의 소비량은 0보다 크다. 무조건 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쉬운데 MRS XY는 PY분의 P인데 얘가 얼마여야 돼요? 같으면? 1, 3번이에요. 3번이에요. 니네 그 무지쌤이 그랬다며 공무원 시험 내겠다고. 그랬대? 공무원 시험 내시겠다고. 이거 딱이 이거 딱. 지난번 사례도 2025년 내셨더라고. 이거 25년 7급이에요. 이게 25년 7급. 이 문제가. 자, 1번 볼게요. X의 소비를 통해 얻는 효용과 Y의 소비를 통해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 가격이 같은 거죠.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죠. 두 번째, A의 X와 Y에 대한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그게 MRS잖아요. 그거와 상대 가격의 객관적 교환 비율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맞아요. 같아야 돼요. 3번 답이고요. 왜? 가격이 같으면. 얘들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재화의 가격이 같으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1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X랑 Y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100개면요. 여기도 100이 돼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도요. 무차별 곡선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MRS도 무조건 1이에요. 자, 다시요. 재화의 저 기울기가 예산 제약의 기울기가 1일 때는요. MRS 무조건 1이에요. 저건. 왜? 너 MRS가 얘 교환과 얘 교환의 비율이라고 했잖아. 얘 한 개 바꾸려면 여기도 한 개 바꾸죠.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1일 때는 MRS가 무조건 1입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야. 과자와 도넛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소득이 들면 항상 과자 소비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과자가 무슨 제? 열등제. 이 경우 도넛 가격이 하락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오르는 것 찾아보세요. 도넛 가격이 하락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도넛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은 증가하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제인 과자의 소비는 감소하죠.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2번은요. 도넛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잖아요.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그럼 과자 수요는 줄죠. 도넛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장기적으로 도넛 의미 없어요. 하지 마세요. 다음 9번 봅시다. 와, 이 문제 실제 나오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여기 표 그리는 동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1, 2, 3, 4, 5까지 가봅시다. 2, 3, 4, 4. 영화. 오, 과연 맞았네. 얘들아 이거 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왜요? 얘는 6,000원이고 얘는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00원 효용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럼 다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540, 510, 480, 450, 420 이렇게 하고요. 큰 순서대로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몇 개를 골라야 되냐면 3,000원이니까 11개 골라볼게요. 첫째, 얘 골라야 돼요. 600. 그럼 여기 음악 600. 두 번째 음악 570. 세 번째 또 음악 540. 540 여기도 있잖아. 근데 얘는 두 개지 원래. 6,000원이니까. 따라서 요거 두 개 묶어서 영화 54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10 음악 510. 여기도 있네. 대신 묶어야 돼요. 두 개 묶어서 영화 510. 그 다음에 480 음악 480 묶어서 영화 480 끝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화가 하나, 두 개, 세 개, 음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격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큰 금액을 반으로 쪼개서 편익을 구한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해주시면 나와요.
자, 요 문제만 하고 쉽니다. 우리 13년 9까지 9급 해보세요. 요거 아까 니네 그 문제쌤 했던 거 그래 찍었지. 그래 요거 하고 저 편의점 가서 마카롱 사와 마카롱. 거기다 편지랑 써서 올려놔. 이건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너무 복잡하게 푸는 것 같은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혹시 쓰시면 돼요. px분의 mux, py분의 my 4분의 이게 한규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4분의 50이니까 12.5 2분의 30이니까 15거든요. 누가 가성비가 커요? 얘요. 근데 한규는 체감이 안 한대요. 똑같대요. 그럼 여러분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얘만 사면 되는데 가격이 2니까 소득이 10이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5개. 그래서 0,5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용이 낮은 걸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얘가 효용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계속 저거라면 30이라면 그러면 굳이 5개 사는 내내 효용이 15면 그냥 쟤만 사야죠. 그러니까 얘를 사야 될 때는 얘 효용이 12.5보다 떨어질 때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만 5개 사셔. 됐습니다.